네, 이제 프로그램 짜는 것만 연습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 필요한 게 선 이게 꼽는 거 있잖아. 그지? 선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필요한 사람은 실습실에 개인적으로 나와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될 거고요. 문제는 충분히 좀 쉽게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 문제를 자,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거 네. 한글 읽을 수 있어요? 이거 좀 키워줄까? 자, 여러분 보여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1번 스위치를 온오프 하면 눌렀다가 떼면 1, 2번 램프가 점등이 되고 2번 스위치를 온오프 하면 즉 눌렀다가 떼면 1번 램프 여기 1번이 아니구나. 1, 2번 램프가 1, 2번 램프가 소등된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기 유지죠?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거 1번 문제는 이거 1번 문제는 필수 문제예요. 필수 문제. 자, 이 문제를 못 풀면 중간고사 때도 빵점 맞았고 기말고사 때도 1번 문제를 못 풀면 성적은 F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뒀다가 최소한 1번 문제는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1번 문제는 필수 문제, 자기 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XG5000 같이 한번 열어보세요. 같이 한번 열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프로젝트의 새 프로젝트 누르고요. 여러분들 폴더 관리 잘 해주라 그랬죠? 자, 폴더 관리 잘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은 자기 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유지. 자, 되는 학생들은 먼저 이렇게 한번 시작을 같이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오면 IO 파라메타를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죠. 프로젝트 창에 IO 파라미터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우리 실습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PLC에 입력 XGI D22A 요거죠. 자, 그 다음에 출력 모듈 XGQ RY2EA 요거 설치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모듈에서 위치 결정 모듈 XGF PD1A 자 요거 했었죠? 자 5개의 장치를 세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적용 누르고요. 확인 눌러서 장치를 먼저 연결을 세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자,
자, 1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니까 먼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A 접점을 문제가 1번 스위치를 누르는 거였죠? 자, 그래서 A 접점, 그러니까 F3 누르겠습니다. F3 누르고요. 변수 추가 눌러서 뭐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줘도 돼요. 나 같은 경우는 뭐 T0 이렇게 하겠습니다. 퍼센트 IX 0.0.0 이렇게 세 개. 자, 여러분, IX 0.0.0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자, 요거를 누르고 확인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A 접점이 추가됐습니다. 자, 여러분 됐어요?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요. 한번 보기 누르고요. 보기 누르고 밑에서 한 10번째쯤 보면 디바이스 슬래시 변수 보기라는 게 있어요. 디바이스 슬래시 변수 보기를 누르면 자, 변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주소 이름하고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자기 유지회로 하는 거죠. 자기 유지. 자기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출력을 먼저, 코일을, 잡아줘야 되죠. 자, 출력을 먼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F9입니다. F9. 자, 변수 추가. 그래서 Y0, Y0% QX 0.2.0 이렇게 해서 코일을 하나 출력을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잡아준 다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출력 값을 자기 유지 회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출력 값을 다시 입력 값으로 가져온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서 A 접점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A 접점을 추가하려면 F3번이죠? F3 누르세요. 자, F3 누르고요. 이거를 출력 값을 다시 입력으로 가져오려면 이 상황에서 Y0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Y0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Y0 값이 출력이었는데 이게 A 접점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A 접점으로 들어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출력 값을 입력 값으로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출력 값이 꺼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이 출력 값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입력 값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F6번 눌러서 이렇게 회로를 완성을 해주면 돼요. 교수님, 어,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괜찮아. 네, 제가 지금 집에다가 이거 SG 5000을 깔았는데 음. 변수 추가가 안 되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여기에서 뭐 이런 걸 눌렀는데 여기 네네. 변수 추가가 없단 말이야? 네, 창이 아예 달라요. 네, 저도 버전이 달라가지고 안 나와요. 변수추가 아, 이게 누르는 설치할 때 네, 그 XG5000 나도 이제 그 LS 산전 홈페이지 가서 깔았는데 네, 거기에도 이제 그 변수 이런 기능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내 LS에 전화를 해봤거든. 이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사용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좀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요 근래에는 내가 안 들어가 봤는데 이게 기능이 좀 바뀐 것 같네. 그래서 뭐 이 변수 추가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어디서 아이오 파라메타를 뭘 안 줬든지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네, 태성아.
저도 그러면은, 아이오 파리마터 줬는데 변수 추가가 안 떠요. 변수 그러면 추가가 혹시 안 떠? 예. 저도요. 네. 그럼 혹시 기록 셀프 이거 디바이스 연결 올려줄 수 만드는 있나요? 어? 잘 안 들려. 학교 가서 연습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저희 학과 게시판에 좀 올려줄 수 있나요? 뭐를 올려달라는 거지? 녹화본 혹시 올려줄 수 아, 그래, 있을까요? 그래. 이거는 올려줄 수 있고, 네네. 근데 용량이 올라갈란가 모르겠다. 다른 분들 이거 게시를 해주시잖아. 다른 교수님들도, 그지? 네네. 이거 올려줄게. 자료 같은 거는 내가 다 올려줄게. 응?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니, 뭐 감사할 건 없어. 자, 예. 일단 한번 봅시다. 예, 이렇게 해서 출력값을 예, 입력값으로 다시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 출력값이 입력으로 왔기 때문에 이 신호가 꺼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끌려면, 즉 메모리 회로라는 거는 뭐냐면 예, 이 자기 유지 회로라는 거는 이 신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신호를 끌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B 접점을 하나 추가해야 되죠. F4번 누르면 변수 추가 이렇게 눌러서요. 아까는 T0였으니까 T1 이렇게 누르고요. 자, 여기서 %ix 0.0.1번 예, 두 번째니까 그냥 1번으로 해주겠습니다. 예, 변수 이름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제 자기 유지 회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기 유지 회로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 상황에서 한번 같이 예, 얘를 동작을 시켜 볼 건데 여기 보기 아래 보면 시뮬레이터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시뮬레이터 시작 요거를 누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갔냐? 도구에 시뮬레이터 시작이 있어요. 도구 밑에 시뮬레이터 시작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예, 쓰기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능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쓰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 모니터는 모니터에 시스템 모니터라는 게 있습니다. 모니터에 시스템 모니터라는 거. 자, 우리가 맨 처음에 A 접점 이거 하나 추가한 거 있죠? 요거를 입력을 ON 시켰다가 OFF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신호가 안 꺼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입력에 출력값을 다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얘가 그냥 꺼질 거야. 그런데 우리가 출력값이 예, 그냥 켜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를 눌렀을 때 0.0.0 얘를 눌렀을 때 온오프 했다는 거죠. 온 시켰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위치로 이렇게 누른다는 거죠. 스위치로 누를 건데 여기서는 이제 예, 마우스로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꺼지는 거죠. 이 상황 이렇게 우리가 얘를 켤 수가 있어요. 얘가 유지됐죠? 안 꺼지고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요. 이거를 자기 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걸 누르게 되면 즉 0.0.1 이걸 누르게 되면 얘가 예, 이렇게 꺼지게 되죠. 예,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유지 회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 아까 문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자, 예, T0 스위치 1번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얘가 켜지고 그 다음에 2번 램프도 켜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1번 램프고 2번 램프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얘를 다시 닫고 여기다가 램프를 하나 추가해야 되는 거죠.
램프를 하나 추가하려면 F6, F5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선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예, 출력을 하나 더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출력을 더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여기서 변수 추가 눌러서 이렇게 Y1, 아까는 Y0였죠? 지금은 Y1 누르고요. 여기다가 퍼센트 출력이니까 QX 0.2. 아까 0이었으니까 1 이렇게 하겠습니다. 0.2.1 이렇게 해서 출력을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램프가 하나 더 달아진 거죠. 그러면 이 램프는 우리가 실제로 선을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을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 시뮬레이터를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모니터 시스템 모니터에서 첫 번째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면 램프가 2개 켜졌어요. 램프가 2개 켜졌고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얘가 꺼졌죠. 이렇게. 그래서 램프 2개를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이거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유지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유지 회로다. 자, 한번 해보고요. 하면서 잘 안 되는 사람 한번 질문해 줘 보세요. 자, 자기 유지 회로 이해됩니까? 네. 예. 자, 예,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좀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자기 유지 회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1번 문제고요. 거의 흡사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못 풀면 중간고사에 아무것도 못 맞은 사람은 F 학점입니다. 꼭 맞춰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보면, 자, 여기 보면, 비어있는 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즉, 스위치를 하나 온오프 한다는 거죠. 스위치 1을 온오프 하면, PCD 디스플레이에 일식 증가, 표시가 증가되고, 열 대가 다 차면, 만차죠, 만차. 만차 램프가 켜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는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증가할 수 있는 카운터를 쓰면 되겠죠. 무슨 카운터를 쓰면 될까요? 승진아, 백승진, 네, 무슨 카운터 쓰면 되겠니? 모르겠습니다. 카운터에는 무슨 카운터가 있니? 다운 카운터. 모르겠어? 네, 업 카운터지, 업 카운터. 그죠? 카운터의 기본은 이제 업 카운터, 다운 카운터, 링 카운터 세 개가 있었습니다. 세 개의 램프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램프 아니 세 개의 카운터가 있었는데 그 카운터 중에 하나씩 증가하는 거니까 업 카운터 쓰면 되고 다운 카운트 쓰면 이제 한 대가 출차를 하게 되면 198765431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램프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하나씩 누른다고 그랬으니까 A 접점을 추가하겠습니다. A 접점. A 접점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T0 있죠? T0를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T0는 0.0.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카운트를 위한 A 접점을 만들 거고요. 실제로는 여기다 센서 같은 걸 달면 되는 거죠. 센서 같은 걸 달아서 신호가 하나씩 들어오도록 만들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카운터를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카운터를 집어넣으려면 지금 업 카운터를 넣는다 그랬죠. 자, F10번 누르겠습니다. F10번. F10번. 그래서 여기다가 카운터는 CTU였어요. CTU 언더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NT라고 돼 있어요. INT CTU 언더바 INT CTU 언더바 INT. 자, 여기 보면 가산 카운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산 카운터. 자, 그래서 신호를 집어넣게 되면 이쪽으로 원하는 쪽에 값이 다 찼을 때 Q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리셋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목표치가 되고 프리셋 밸류.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인스턴스 명은 여기다가 이제 업 카운터 이렇게 쓸까요? 한글로 쓸 수가 있어요. 업 카운터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운터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대죠, 열대. 그죠? 열대까지가 만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리셋 밸류를 열대 이렇게 10 이렇게 해주면 10개 이렇게 해주면 얘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리셋쯤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얘는 어떤 스위치로부터 리셋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요.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 T1 했던 거 T1이 뭐죠? 001이었죠. 0.0.1.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까는 요거는 A 접점으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요거는 변수를 집어넣어서 그냥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거죠. 값은 어차피 값을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은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A 접점을 사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거는 그냥 직접 변수를 쓴 거죠.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A 접점을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A 접점을 집어넣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신호를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이렇게 A 접점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신호를 빼가지고 또 다르게 뭐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신호값을 우리가 받아올 수가 없는 거죠. 신호값을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차이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신호를 직접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얘는 신호를 이렇게 따로 빼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A 접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열대가 다 차면 만차가 되는 거죠. 만차. 만차가 되려면 Q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F9번 눌러서 아까 만들어 놓은 Y0 값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업 카운터죠. 그럼 신호를 하나 둘씩 쭉 집어넣게 되면 10이 되면 만차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뮬레이션 확인 이렇게 눌러보면 시뮬레이션 확인 눌러보면
자, 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예, 이렇게 하나씩 숫자가 예,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차가 한 대 들어오고 두 대 들어오고 세 대 들어오고 예, 마침내 예, 10대가 들어오게 되면 예, 만차 램프가 켜지는 거죠. 만차 램프가 켜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뭐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예, 이렇게 입력하는 것 중에 여기서는 지금 스위치로 입력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센서로 입력을 해서 차가 한 대 들어오는 거를 예, 입력을 센서로부터 혹은 스위치로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10대를 카운트를 했는데 실제로는 예, 여기다가 디지털 스위치를 10대를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디지털 스위치로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예, 디지털 스위치로부터 요 10값을 디지털 스위치로 입력을 받아서 예, 이렇게 출력을 예, 프리셋 밸류를 설정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자, 이렇게 예, 업카운터 이제 간단한 거를 한번 예,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승진아, 할 수 있겠어? 백승진, 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있습니다. 잘 돼? 네. 그래, 다행이다. 자, 예, 뭐, 요런 거 정도, 예, 어렵지 않게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업카운터죠, 업카운터. 자, 이렇게 해서, 예, 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예, 풀어봤습니다. 자, 됐습니까? 교수님, 저 어이,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질문해. BCD 디스플레이를 시뮬레이터로 가동시킬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자, 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CV 값이잖아. 자, 그러면 BCD 디스플레이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BCD 디스플레이를 추가하려면 함수를 추가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 F10 누르겠습니다. 자, BCD 디스플레이를 추가하기 위한 전용 함수가 있었어요. 뭔지 혹시 기억납니까? BCD 디워드인가요? 디워드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었어? 투. int 언더바 to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 int to 언더바 bcd 워드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int라는 게 뭐죠? 정수죠, 정수. 정수를 bcd 워드, 즉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는 거 있었잖아. 그 디스플레이에다가 출력을 주기 위한 이 변환해 주는 거랑 그랬죠. int 즉 정수를 bcd 워드로 변환해 주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에다가는 뭘 줘야 돼요? 정수를 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뭘 출력하고 싶어요? 이 카운터에 차량 대수를 출력하고 싶은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업 카운터에 뭐를요? 이 CV 값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지훈아, 맞니? 어디 갔어? 어?
자, 요 CV 값을 출력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를 뭐예요? 예,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냥 업카운터에 어떤 값을? CV 값을, 예, CV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써줘도 되고요. 네, 다이렉트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변수를 집어넣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밸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 업카운트의 CV 값을 입력으로 집어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은 뭐였었죠? 출력은 디스플레이로 출력을 해야 되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뭘로 줘야 되죠? 디스플레이 출력 주려면? 기억나세요? 디스플레이 출력을 주려면 %Q %Q 뭐였죠? QW 그렇지. %QW 0. 0.0 여기 3. 보면 0.2.0을 썼잖아. 그지? 0.2.0을 썼다는 거는 세 번째 슬롯을 쓴 거야. 어? 아까 우리가 입력이 2개, 출력이 장치 IO 세팅할 때 입력 장치가 2개였고 출력 장치가 2개, 그러니까 2개였잖아. 지금 0.2.0을 썼다는 거는 0.2.0은 벌써 쓴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장치는 쓴 거예요. 출력 장치의 첫 번째 건 쓴 거고 마지막 거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QW의 0.3.0이야. 0.3.0 여기다가 우리가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예, 연결을 한번 했었어요. 왜 여기가 0.3.0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0.2.0 썼잖아. 그리고 우리는 0.3.0을 지금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0.3.0에다가 BCD 디스플레이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스템 모니터에서 눌러보면 첫 번째 온오프 하면 1이 되죠. CV 값이 1이 되고 업카운터 CV 값이 1이 되고 디스플레이 0001 써지는 거 보입니까? 이거 글씨 좀 작기는 한데 네, 보입니다. 지금 보이지?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눌러보고 이렇게 하면 값이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열 대가 다 되면 Q 만차 만차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입력 장치 디스플레이 이제 뭐였죠? 디지털 스위치였죠? 디지털 스위치를 여기다가 프리셋 밸류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한번 해봤었어요. 디지털 스위치를 입력 값을 집어넣으려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어떤 함수를 써야 되더라? 자, 이거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한 int to BCD 워드. 이거는 이제 B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함수라고 그랬죠. 자, 전용 함수라고 했는데 디지털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한 전용 함수가 뭐였죠? 뭐였더라? BCD2 별 3개인가요? 별별별? 그렇지.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이것들도 한번 같이
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예, 여기서 얘는 예, 다 됐고요.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좀 새로운 거예요. 기존에 하던 게 아니고 좀 새로운 거니까 좀 예, 주의 깊게 봐주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테이블 위에 각각의 스위치가 한 대씩 있다. 테이블 위에 예, 테이블 위에 스위치가 한 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두 명이 각자 테이블 위에서 코끼리 코를 10바퀴 돌아요. 그리고 자신의 스위치를 누르면 뭐라고? 예, 코끼리 코를 10바퀴 돌고 자신의 스위치를 누르면 반대편, 상대편이 머리 위에 풍선이 터지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동시에 누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또는 비슷하게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인터록이라는 예, 회로가 이 시퀀스 시간에 있다라고 배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퀴즈 시간 같은 거 기억나요? 퀴즈 시간? TV 보면 어떤 문제를 냈어요. 사회자가 예, 문제를 냈는데 거기에서 다음 문제는 뭘까요? 라고 했는데 참가자는 3명, 4명이었어요. 그럼 먼저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맞습니까? 자, 네. 예. 그렇게 먼저 누르는 사람이 예, 우선권을 갖는 그런 회로를 인터록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학기에 배웠죠? 자, 그래서 먼저 누르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예, 그런 회로를 한번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거죠? 네,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거니까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이거는 맨 처음에 자기 유지 회로를 2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유지 회로를 네, 2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유지 회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변수 추가 이제 F3번 A 접점을 누르겠습니다. A 접점 추가할게요. F3번 눌러서 T0 이게 누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을 잡아줘야 되죠. F9번 Y0 이렇게 예, 누를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 유지 회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 한번 다시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로가 A 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출력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 그냥 출력을 한번 줘 볼게요. 자, 예, 지금 한번 내가 입력을 한번 줘 볼게요. 입력을 줬어요. 입력을 주니까 불이 들어왔죠, 출력에. 그런데 입력을 껐어요. 입력을 끄니까 꺼지죠. 얘가 유지가 안 되죠. 맞죠? 이렇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신호를 줬을 때, 이를 신호를 줬을 때, 예, 다시 껐을 때, 신호를 줬다가 신호를 껐을 때, 얘가 뭐 해야 돼요? 꺼져야 되는 거, 아주 켜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 신호가 유지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유지 회로예요. 내 신호를 유지하고 싶은 거. 그게 자기 유지 회로예요. 지금 뭐예요? 켰다가 끄면 꺼지잖아. 꺼지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자기 유지 회로예요. 자,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예,
자, 이 자기 유지 회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출력값을 다시 입력값으로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입력값을 A 접점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F3이죠? F3 A 접점을 추가할게요. 이게 바로 출력값이 Y0죠. Y0. 그래서 Y0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입력으로 다시 가져오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출력값을 입력값으로 다시 끌고 와서 이 신호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 신호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신호를 다시 줘볼게요. 신호를 다시 주면 켜졌죠? 신호를 끊어볼게요. 신호를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이 신호가 내가 신호를 줬을 때뿐만 아니라 껐을 때도 이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걸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하는데 이 자기 유지 회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출력값이 입력값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입력값이 다시 입력값으로 이 출력값이 입력값으로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물고 있고 이 신호 때문에 출력값이 안 꺼지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유지의 회로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만 하면 돼요? 꺼지는 신호만 하나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B접점으로 신호를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F4번 B접점 추가해서 예, 아까 T0였죠? T1 예, 1번 아까는 0번이었으니까 예, T1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신호를 잘라줄 수 있는 신호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켜지고 꺼지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신호를 한번 줘서 얘를 켜고요. 예, 신호를 끊어도 얘는 계속 켜져 있어요. 자, 얘를 끄고 싶어요. 끄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두 번째 스위치에다가 예, 신호를 주면 얘 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켜고 싶을 때 켜고 그 신호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예, 끄고 싶을 때는 내 마음대로 끌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자기 유지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신호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게 자기 유지 회로고요. 인터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신호를 똑같이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신호를 똑같이 예, 만들어 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A 접점 하나 추가해서요. 변수 추가하고요. 아까 T1까지 했으니까 T2 하겠습니다. 메모리 할당은 %ix 0.0.2번 했으니까 1번 했나? 1번 했으니까 2번 하겠습니다. 자, A 접점 추가하고요. 출력을 하나 더 달아주면 되죠. 출력은 아까 Y1 해놨던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나 여기 0.2.0이고요. 0.2.1이에요. 이렇게 출력을 두 개 달아주고요. 똑같이 여기에서 위에서 마찬가지로 Y1을 출력값을 다시 입력으로 끌고 와주고요. 예, 끌고 와주고 여기서 이렇게 회로를 아까와 똑같이 자기 유지 회로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신호를 끊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F4번 눌러서 B 접점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변수 추가해서요. 지금 T2였으니까요. T3 만들어주고요. %ix 0.0.2 했으니까요. 3 하겠습니다. 다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예, 자기 유지 회로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자기 유지 회로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요. 우선권을 갖는 거라 그랬죠. 이 스위치, 지금 입력 스위치를 눌렀을 때 얘가 먼저 누르면 얘는 안 돼야 되죠.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자기 유지 회로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를 했으니까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 얘가 눌렀을 때 T0가 눌러지면 먼저 누르면 얘가 불이 들어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뭐 해야 되냐면 Y T0 이 사람이 먼저 눌렀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누르게 되는 거죠. 맞죠? 이 사람은 나중에 누르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사람은 불 들어오면 안 돼. 이 사람이 먼저 눌렀어. 첫 번째 사람이. 자, 이 사람이 먼저 눌렀을 때, 이 사람은 나중에 누르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누르게 되면 이 불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인터럽 회로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먼저 누르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Y0에 불이 들어오면 Y1은 불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즉 Y1이 불 들어왔다. 그러면 Y0는 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호수야, 이해되니? 호수야, 예, 교수님.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해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학진아, 예, 이해되니? 예, 자, 준규는 이해되냐? 네, 이해됩니다. 자, 먼저 누르는 사람이 불 들어오고 나중에 누르는 사람은 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즉, Y0를 눌렀어요. 그러면 Y1은 불 들어오면 안 돼. 또는 Y1이 먼저 눌렀어요. 먼저 불 들어왔어요. 그러면 Y0가 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현민이 이해되니? 네, 이해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B 접점을 추가할 거예요. 자, F4번 눌러서 B 접점을 누르고요. 여기에서 Y0 값.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이 위에 거는 Y0 값이 불을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즉, Y0 값이 불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Y1이 불이 켜졌을 때 Y0 값이 불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여기서 얘를 끊어줘야 되죠. 뭘로? Y1으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F4번 눌러서요. F4번 눌러서 Y1 값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걸로 보면 Y1 값이 불이 들어오면 얘가 B접점이잖아. B접점이니까 얘가 스위치가 눌러지겠죠. B접점이니까 스위치가 눌러지면 회로는 끊어지는 거죠. 이해돼요? 즉,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Y1을 지금 불이 안 들어오게 끊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나는 Y1이 불이 안 들어오게 끊고 싶어요. 왜냐면 Y0 값이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눌렀으니까 얘가 불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Y1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얘를 끊어야 되죠. 그러면 F4번 눌러서 B접점으로, 즉 얘를 Y1을 끊으려면 Y0 값이 불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얘가 불이 들어오면 여기 자동적으로 얘가 회로를 끊어주는 거예요. 선을 끊어주면 아무리 얘가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끊어져 있으니까. 준규 이해되니? 네, 이해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모니터를 눌러보면, 자, 맨 먼저 T0라는 사람이 먼저 눌렀어요. 자, T0라는 사람이 먼저 눌렀어요. 그랬더니 불이 들어왔죠. 그렇죠? 예, 얘가 불이 들어왔어요. 보입니까? 얘가 먼저 눌렀으니까 얘가 불이 들어왔죠. 그런데 얘가 불이 켜지면, Y0 값이 불이 켜지면, 뭐예요? 여기에 B접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회로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는 불이 들어왔지만, 여기는 지금 불이 꺼졌죠. 이 Y0 값이 불이 들어왔으니까, 얘는 신호가 끊어진 거야. 그러므로 이 스위치를 암만 눌러도 0.0.2 스위치를 이거를 아무리 눌러도 이 스위치를 눌러도 지금 이 스위치를 누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Y1은 불이 안 들어오죠. 맞죠? Y1이 불이 안 들어오잖아. 자, 반대로 얘를 이제 끊어준 다음에 얘를 이제 원상복귀 시켜주죠. 끊어준 다음에 자, T2번 T2라는 사람이 먼저 눌렀어요. 002가 먼저 눌렀어요. 그럼 얘가 불이 들어오죠? 자, 얘 불 들어왔어요. 자, 얘가 불 들어오면 여기 있는 B접점이 끊어지게 돼요. 얘가 신호가 들어오면서 신호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0.0.0을 아무리 눌러도 Y0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Y0 값이 끊어졌기 때문에. 얘가 끊어졌기 때문에 얘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즉 지금은 T2가 우선권을 가진 거죠. 얘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회로를 인터록 회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위치가 없어서 스위치가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눌러볼 건데 여기서는 좀 마우스로 누르니까 좀 느리긴 한데요. 실습실에 가서 좀 눌러가지고 같이 한번 회로도 조립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회로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터록 회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앞에 T0, T1을 그냥 둘 다 T1으로 해서 물리적 속도가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인터록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이 누른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PLC가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2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지? 그지? 이게 네가 여기서 동시에 누르면 어떡하나요? 이거잖아. 그죠? 그런데 네. 이게 아마 약간은 차이가 있을 거야. 약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정말로 빛의 속도만큼 똑같이 눌렀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 생각에는 둘 다 불이 들어올 것 같아. 둘 다 불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런데 이 PLC가 실질적으로 거의 뭐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혹은 10,000분의 1초 단위로 얘가 시스템이 구동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동시에 누르는 거는 거의 힘들 거야, 아마. 한번 나도 이거 만들어 보진 않았거든. 동시에 스위치를 이렇게 눌러 보진 않았어. 지우 네가 한번 만들어 갖고 동시에 한번 눌러 봐봐. 네, 잠시만요.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번 오늘 수업은 마칠 거고요. 시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시험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지난 시험처럼 조편성을 할 거예요. 조편성을 해서 제가 별도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조편성을 하면 좋고 그렇게 할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조를 좀 안 바꿨으면 좋겠어. 바꿔줘도 안 나오더만 뭐. 응? 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칠 거고요. 이 문제는, 요 문제하고 지금 동영상 여기 올라온 거는, 녹화된 거는, 예, 게시판에 올릴 수 있으면 고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늦게 참여한 사람, 교수님, 네. B반 권동현입니다. 잠깐 기다려. B반? 예, 그 출석 다 부르시고 난 후에 말씀하셔서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자, 잠깐만. B반에 누구? 권동현입니다. 권동현?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 B- B반 권동현. 또, B반 곽재원도 있습니다. 박재현. 또, A반 김태훈이요. B반 먼저 하자, B반. B반 누구? B반 전유일이 있습니다. 유일이 왔어? 네, 유일아. 일찍 다니자.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학기에는. 잉? 자, 또, 네. B반 또 누구? B반. 자, A반. A반 늦게 온 사람. 김태훈이요, 교수님. 김태훈, 20학번? 네네. 20학번 김태훈. 태훈이가 지난 시간에 결석을 안 했니? 했니? 지난 시간에 수업, 줌 수업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 중 수업 아닌데? 그 학교에서 듣는 거는, 지각했을걸요. 지각했었니? 예. 그랬나? 내가 왜 오늘, 아니, 지난 시간에는 결석했다고 체크가 돼 있고, 오늘은 체크가 안 됐는데? 오늘은 출석 다 부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랬어? 야, 일단 A반 또, A반 문서준입니다. 문서준, 네. 또, A반 김현도입니다. 현도? 네. 현도. 자, 또, 송준태 왔니? 송준태 안 왔어? 교수님, 어, 혹시 저거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돼? 저거 3번 한 거죠? 3번. 근데 코끼리코 10회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 먼저 누르는 사람, 그냥, 그래. 이 약간, 먼저 누르면, 네. 상대편 머리 위에는 물풍선이 터지는 거야. 니들 그냥 그렇게만 재밌으라고 말한 생각하면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없습니까? 늦게 온 사람? 없지?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이.